임신했어요. 절친이라고 주장하는 동료로부터 갑자기 그 친구가 약혼자로 밝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고 약혼자를 빼앗은 귀찮은 여자 때문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회사가 불편해져서 사직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 이름은 낸시 28세입니다. 모 출판사의 만화 부문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꽤 모자라요. 내 담당 만화가가 명 있어요. 매거진 플래그십 시리즈의 히트메이커, 또 한 명은 열정적인 팬을 보유한 베테랑이고 세 번째는 재능 있는 신인으로 잡지의 미래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원고 처리를 맡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편집자의 작업은 주로 만화가가 담당하고 마감일까지 원고가 완성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료를 모아 작업장에 전달하고 때로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것도 작가와 함께합니다. 만화가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독자에게 꿈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시절 만화를 그렸어요. 한때 만화가를 꿈꾸기도 했지만 제게 재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만화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돕기 위해 편집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낸시는 만화를 정말 좋아해요. 내 동료이자 남자친구인 제이슨은 우리가 약 2년 동안 데이트를 했고 결혼 문제도 논의 중이어서 마치 약혼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일이 단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5시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도 만화가를 돕기 위해 서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이슨과 같은 편집 분야의 사람과 데이트하는 정규 회사원처럼 일정을 동기화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데이트할 시간이 많다 낸시는 임무가 너무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나와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한 다른 동료 에이미는 같은 출판사에서 소녀만화 잡지 편집팀에서 일했지만 다른 사람. 부딪혀 부서를 바꿔야 했다. 그녀가 담당했던 선배 여자 만화가가 까다롭거나 괴팍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에이미 자신에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LAX 경향이 있습니다. 변명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언뜻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아 요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로 소녀 만화 잡지의 여성 만화가를 맡는 것보다 나와 같은 부서에 거라고 남자 만화 잡지의 남자 만화가를 맡게 되었어요.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노력도 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작가들의 좋은 만화를 에이미는 배정된 만화가의 음식 취향과 취미까지 배우려고 애쓰나요? 글쎄요. 저는 유행하는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트렌디한 과자나 물건을 소개해요. 각자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가져와야 해요. 과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사려고 오래 기다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대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번에 그 케이크를 가져오셨던 기억이 나네요. 먹고 싶어서 가져왔나 봐요. 담당 만화가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한 거겠죠? 큰일이야. 그냥 나 자신을 좀 대접하고 싶었을 뿐인데 전혀 안 좋아 선물을 준다는 핑계로 나한테서 간식을 사주고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그걸 핑계로 근무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모두가 낸시만큼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에요. 나도 그들이 에이미 같은 귀여운 내 편집자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약간 실망했어요. 제이슨 저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해 보여준 진지함이 부족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3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에이미는 아빠 컴플렉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보다 거의 20살 많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끌린다. 그들은 내 또래 남자들과는 다르게 착하고 안정적이야. 우리 같은 동갑내기 커플 앞에서 에이미는 제이슨과 내가 데이트하고 있다는 걸 안다. 20살 연상이랑 데이트하는 건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50이면 70이겠지. 남자친구는 아니고 할아버지 친구야. 이렇게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제이슨과의 데이트를 기다리던 중 에이미가 언젠가는 사랑의 라이벌이 되지 않을 어쩐지 안심이 됐다는 에이미의 전화를 받았다.
몸이 안 좋아서 원고를 가져가면 안 되냐고 해서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에이미 담당 만화가님이 데뷔 때부터 팬이셨던 분인데 이름은 마이클 남자예요. 재능이 있는 30대 중반인데 아직 히트를 못 쳤어요. 제이슨이랑 데이트도 못하고 원고 찾으러 갔어요. 아, 낸시군요. 그렇죠.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내가 행복하기 전에 그 사람을 담당했었어. 내 이름을. 있었어. 에이미가 몸이 안 좋아서 대신 원고를 가지러 왔어. 아, 그 사람 몸이 자주 안 좋은데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연약한 걸까? 그 사람 괜찮을까? 에이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호의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사과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 펠레터를 가져오고 애플파이까지 가져오는 사인회 준비가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했다. 내가 판타지 같은 분위기의 폐허 사진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인터넷에서 찾은 흐릿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그게 다라면 난 귀찮게 부탁하지 않겠다고 한숨을 쉬었다고 약속했다. 에이미를 대신해서 아낌없이 사과하고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내 만화가 인기가 없어서 냉대를 받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너무 슬픈 말을 해서 내 작품 때부터 팬이었다고 고백했다. 심지어 내 작품도 샀다. 책을 내. 전시에 두었다가 기뻤고 마이클이 정말 그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줄게. 그가 조심스럽게 내 플래너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줬어. 너무 기뻐서 에이미에 대한 분노도 잊었지만 어서 아티스트는 너무 구식이어서 물리적인 재료까지 요구하고 손으로 쓴 펠레터를 선호하고 펠레터와 봉투를 보내는 것이 더 이상해요. 제가 에이미에게 엄중한 아침을 줬을 때 에이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잘못한 것이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전통 예술가들이 있고 단지 귀찮다고 해서 진심 어린 손으로 펠레터를 쓰는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게을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낸시, 정말 무섭군요.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만화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건 단지 알레르기를 방해하거나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닌 줄은 몰랐어. 거짓말이야. 마이클이 바로 그때 제이슨이 도착해서 대화를 하더군요. 긴장한 것 같아. 제이슨 낸시가 나한테 계속 나쁜 말을 한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는 몸짓을 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제이슨에게 애원한다고 말했다. 에이미 또 실수했니? 그건 엉망으로 만들거나 실수를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일을 대하는 태도. 만화가들에게 폐를 끼치는 편집자는 필요 없어. 야, 너무 심하다. 내 기준으로 남을 비난하지 마라. 돌이켜보면 내 편을 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우리 관계는 이미 그랬던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일에 대한 관점이 달랐고 우선순위도 달랐습니다. 그때 제이슨과 일을 끝냈어야 했는데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거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 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에이미 남자 이름의 편집자 자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자 이름이 편집장에게 편집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때문에 에이미가 편집자에게 밀고 했다고 생각한 진실을 에이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편집장에게 밀고를 할 수 있니? 난 방금 경고를 줬는데 나는 밀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편집장에서 제거되는 거지? 당신이 나를 교체했다는 사실은 그 증거가 충분해. 맞아요. 가능하다면 마이클이 편집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낸시 양이 내 편집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은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지만 나 때문에 그녀가 에이미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내가 관리해야 할 만화가가 4명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편집장과 논의하여 결정했습니다. 히트메이커 만화가를 처리하도록 에이미를 지정합니다. 이 아티스트는 자료 수집 및 이벤트 조정과 같은 많은 직원 처리 작업이 있는 제작 스타일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실제로 마감기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집자의 책임은 원고 수집과 편집 작업으로 제한됩니다. 간식을 가져오니까 에이미가 맡아도 별 문제 줄 알았는데 에이미가 이 편곡에 만족하는 것 같아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마이클은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앞으로는 이름만 말하면 다 알겠지.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았고 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사실 그게 좀 짜증났어.
편집장과 실장에게 한 부탁이 동료에게 폐를 끼쳤다면 미안해. 내가 편집자가 된 후 남자 이름이 처음 직장에 왔을 때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뉴스가 어떻게 퍼졌는지 몰랐지만 그런 대화는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편집자가 되어 기쁘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미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남자 이름이 대답했다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물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저를 위한 조수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에이미에게 물었지만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한계. 마이클 스타일의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고 직장 분위기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마이클은 미혼이고 근무 중 식사는 대부분 배달이기 때문에 식사를 요리할 사람을 배치했고 제가 일할 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매니저가 없어서 모두 집에서 요리까지 해줬어요. 일상적인 행정 업무도 최대한 많이 맡았어요.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제공해 주셨고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만화를 그리는 시간. 마이클의 화려하지는 않지만 독특한 세계관과 유머로 열성적인 팬층을 끌어당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능숙했고 나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시간을 쪼개서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가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 현재 진행 중인 시리즈의 인기가 높아지고 어느 날 편집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제이슨은 얘기가 필요하다고 했고 식사를 위해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의 것인지 아니면 이별에 관한 것인지 어느 쪽이든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합의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제이슨과 에이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있어서 헷갈렸는데 서로 마주보지 않아서 이상했어. 난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 낸시, 나 임신했어. 앉자마자 불쑥 말했어. 응, 제이슨 애기야. 뭐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남자는 어쩌고 너 데이트 중이었어. 우리 헤어진 지 오래됐어. 에이미가 옆에 있는 제이슨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대고 대답했는데 난 당신이 또래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랑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지. 그때 제이슨이 한 말 나는 그녀와 함께 가족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뭐 가족이든 나체주의 식민지든 그게 전부라면 당신의 선택입니다. 난 이제 떠날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고 잠깐만 이거. 기분이 안 좋아 제이슨이 외쳤습니다. 미안해요. 낸시. 에이미는 둘 다 그 순간 에이미의 잘난 체하는 표정이 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둘이 잘 어울려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이슨은 크레스트폴른 표정으로 말했어요. 단지 당신의 태도에 지쳤기 때문이죠. 당신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이슨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나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직업 윤리의 차이일 뿐이므로 두 사람은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을 떠나기 전에 했던 좋은 인연. 나는 슬프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에이미가 내 남자를 훔쳐갔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다. 나는 에이미의 승리한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일을 더 빨리 끝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엄청나게 불안한 모양이다. 에이미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획인데 우리 편집부에서는 개인적인 일을 캐내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제이슨과 사귀던 사이였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커플이 이렇게 가십을 즐기는 것 같아서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국장에게 약혼자를 빼앗긴 여자로 알려졌죠. 에이미와 친구가 된 기억은 없지만 아마 저에 대한 소문을 좌우로 퍼뜨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비극적인 여주인공 역할을 하는 듯 울었다. 아니, 에이미뿐만이 아니었다. 제이슨도 에이미를 향한 낸시의 태도가 끔찍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것이 나를 표류하게 만들었고 나는 느꼈다. 에이미를 보호해야 했던 것처럼 전 가장 친한 친구인 에이미를 직장에서 괴롭힌 참을 수 없는 불쾌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만화가를 훔치고 약혼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의 평소 윤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난 불편해서 매일 그 둘을 마주해야 했어. 낸시, 내가 동료로 참석할 청첩장을 줄게. 에이미가 나한테 청첩장을 건넸을 때 안 해줄 거야. 나는 그만두기로 결심했어. 이제 동료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편집장이 준비한 사직서를 내밀었다고 편집장이 설득해서 별실에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이 일이 너무 좋고 지금 있는 만화가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건 힘들다고 편집장한테 말했더니 편집장이 솔직히 말해서 둘 다 혼자 읽는 게 더 괴롭다고 하더군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 둘은 아닌 게 당연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몸과 마음이 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만화가들에게 사임을 알렸는데 약간의 대접을 받았는데 다들 실망했고 그중 한 분이 심지어 제가 다른 출판사로 옮기면 현재 시리즈가 끝난 후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이클은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미안해서 미안할 정도로 함께 작업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너 마이클 그래서 정말 실망했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그때 마이클이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내가 해도 될까? 너한테 내 매니저 했어. 네가 맡아서 일이 훨씬 편해지고 익숙해져서 너 없이는 못할 것 같아. 낸시, 너랑 똑같이 갚아줄게. 지금은 근데 너무 과하면 감당 못할지도 몰라. 비틀거리긴 했지만 진심 어린 초대였고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중 한 분이었는데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나는 마이클의 매니저가 되었다. 마이클은 내 월급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았지만 멍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만화 작업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믹에 대한 그의 열정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자는 제가 신인이었을 때 저를 멘토링해준 남자 동료였기 때문에 제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낸시가 매니저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점점 더 잘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좋은 일을. 추가로 말하진 않겠지만 편집팀이 여기에서 당신의 존재를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나는 그것이 이미 작은 산업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마이클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마이클이 신나서 나에게 다가왔다. 헤이 낸시, 요즘 여자 캐릭터의 인기가 오르고 있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덕분에 마이클의 만화에는 엄청나게 멋진 남자 캐릭터가 등장했지만 느꼈습니다. 깊이가 부족한 여성 캐릭터, 여성 심리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고맙다. 너무 불쾌한 여자인 것 같은데 그리는 건 재미있고 의외로 인기가 많다. 만화에서는 그렇다. 교활한 태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에서는 통쾌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해요. 그 사람은 사실 전 편집자 에이미를 모델로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클이 어린애처럼 폭소했다고 언급했을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닌가요? 이 여자가 당신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요? 낸시야,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멋있고 오히려 이상적인 여자는 바로 이 캐릭터가 당신과 닮았다고 생각하고 멋있어서 그래서 공을 들였나 봐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 것 같아 기뻤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과 고백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신이 났습니다. 당신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사과하는 표정을 짓고 조금 우울해 보였고 저는 귀여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만화를 좋아하지만 일에 대한 당신의 태도도 존경합니다. 마이클의 맨살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는 제이슨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습니다. 만화책 판매는 훌륭했고 애니메이션 각색은 훌륭했습니다. 언론에 더 소개되고 매니저로서 인터뷰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소란이었습니다. 제이슨과 에이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일이 있어서 편집부를 방문해야 했고 생각해보니 둘이 결혼한 걸까? 내가 편집부서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는 그녀의 배꼽이 눈에 띄게 더 커졌다. 카페 아저씨 SED 편집장 퇴사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히트메이커 만화가 에이미가 담당했던 그 작가가 누가 맡아도 안정적인 그 작가한테 화를 냈나 봐요. 에이미가. 그러지 말라고 화냈나 봐요. 요즘은 다들 디지털로 안 가죠. 제가 엄청 사과하고 이제 처리 중이에요. 에이미는 자료 정리만 잘하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어요. 에이미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육아 휴직을 가지고 또 편집장 측에서 제이슨의 평판이 좋지 않아요. 당신이 다루던 베테랑 만화가를 건네줬는데 그 사람은 계속 당신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주의력이 부족하다거나 느리다고.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클레임이 들어오고 편집장님이 실망해서 어깨를 떨어뜨렸다는데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유능한 편집자들에게 저처럼 잘 보살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자료실을 지나가다 평소처럼 일을 안 한다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봤다. 제이슨은 나를 알아보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랜만이다. 너 덕분에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애니메이션 작업 중이라 바쁘다. 게임 각색 이야기에서 각색이 확정됐지만 나는 웃으면서 혀를 찰칵 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제가 그 같은 남자와 약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저는 마이클과 결혼해요. 이제부터 그를 그의 매니저이자 파트너로 지원할 것입니다. 제이슨이 외쳤습니다. 요즘 아티스트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농담입니까? 에이미는 자기 책임이 불공평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하기로 했어요. 네, 저희는 성대한 결혼식과 피로연을 할 계획이고 세계 일주 신혼여행 고려하고 있어요. 새 집을 위해 큰 집을 구입하고 나는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된 커다란 약혼 반지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그 반지가 유일한 진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에이미가 진정으로 좌절한 표정을 보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편해졌지만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경 마이클은 곰처럼 촌스러운 놈이군요. 제이슨은 답답해서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재능이 매력적인 곰이에요. 너보다 100배는 더 잘해. 솔직하게 대답했어. 그럼 작별 인사. 두 사람 모두 행복하길 바라면서 걸으면서 말했어.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남기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에이미가 지금까지 사귀던 연상의 아내로부터 증거물을 제시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던 중 결국 그녀의 파트너가 싱글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제이슨의 경우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모두가 이미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스캔들로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얼마나 뻔뻔한지 알기에 어느 쪽이든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이 밝고 행복한 미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 피로연, 월드 투어와 큰 집이요. 마이클은 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했다. 대중 앞에서 화려한 것이 불편하다는 건 알지만 월드 투어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연재를 잠시 독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다. 어디든 살자고 대답했어. 알았어. 연재가 끝나면 세계 일주로 장기 여행을 떠나는 게 어때? 마이클이 계획처럼 들리는데 참고용으로 사진을 많이 찍자고 했어. 편집자들에게 정말 거울 같다고 했었는데 이제 내 아내처럼 당신이 좀 더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어요. 마이클이 말하길래 파트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놀랍다고 했어요. COC에서 함께 세상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더 기분이야.